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시죠. 이영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재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 겨울에 눈, 비 섞여서 내린 적도 네. 많았고 꽤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산불이 예년보다는 조금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수치로 확인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듯이 비나 눈이 상당히 좀 많이 네.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비 온 날짜를 제가 한번 세봤더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네. 올해는 벌써 한 20일 정도가 비가 온 날이 있었고요. 또 지금 동해안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도시인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강우율이 거의 24일 정도 돼서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비가 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이런 영향으로 본다고 하면요, 3월 초까지 발생한 전국 산불은 34건 정도, 그리고 이 중에 이제 100헥타르 정도 이상 큰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피해 면적이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한 8건 정도인데요. 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강릉 지역에 지금 이제 2023년하고 24년 올해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하는데 앞쪽에 이제 높게 솟아오른 쪽이 이제 1월달에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온 1월 말고 2월 쪽을 보시면 2024년도에는 네. 30mm 이상 비가 온 날이 벌써 한 4일 이상 되고요. 상당히 강우 일수도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으로 보면은 3월 초까지 발생한 산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한 34건 정도 집계가 되는데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한 222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한 6분의 1 수준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날씨의 영향도 있었고 또 올해 산불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만 지난 8일이었죠. 이 산림청이 남부지방에 대해서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었다가 주의로 높아진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산불의 여러 가지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관심 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하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관심, 지금 주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의 단계로 상향을 했는데 이번 주 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산불 위험 지수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산불 위험 지수가 있는데 네. 위험 지수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이제 예방 활동보다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들과 협력해서 조금 더 예방이나 대비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의로 상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 수치는 위험 지수는 뭐 강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강수량과 습도 그리고 또 지형적인 영향도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수종, 나무의 종류 이런 네. 것들이 인자들을 고려해서 산출식이 정해지는데요. 그 산출식으로 해서 위험 지수가 높다 그러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위기 단계가 지금 이제 주의로 상향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방 활동이나 대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 예로 이제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 취약 지역에다가 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이런 농업 부산물 같은 것들을 태우는 소각 행위를 이제 단속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지 캠페인도 이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산림 인접 지역에 영농 부산물을 수거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파쇄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거나 수거하는 것들을 정부가 대신해준다. 그러니까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에서 대신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산불 사고의 이제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그 중에 한 26% 정도가 영농 부산물, 한마디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더더욱이 이런 부산물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소각하는 행위 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쓰레기 양도 많고 사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데 비용도 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소각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다가 소각을 하거나 혹은 처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산불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태움으로써 발생하는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뭐 일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도 경감할 수도 있고요.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분류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효과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산불이 워낙에 확산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계시는 농촌 거주민들께서는
이거 말고도 또 유념하고 계셔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쓰레기 소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재 예방을 이제 힘쓰셔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면서 다만 이제 또 문제는 농가라든지 또 비닐하우스,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 집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집에서 불이 남으로써 이런 것들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산불 예방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어떤 화재 예방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산속에 있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사찰 이런 데서는 불이 나면 바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그렇죠. 높기 예.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전원주택에서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지난해 강릉 산불 그리고 재작년에 울진 삼척 산불 같은 걸 보면은 산림 피해도 피해지만 그 주변에 민가로 번져서 피해가 더 커졌던 일들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산불이 나면 민가로 피해가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로는 이제 가장 지리적인 네. 영향이나 기후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나 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백두대간을 뒤쪽으로 두고 해안가를 마주보고 이렇게 이제 배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기 3월에서 5월까지는 동해안 지역에 이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이 바람이 굉장히 이제 거세게 부는데요. 양간지풍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백산맥의 영서 지역에서 그림에서 나오는데 같이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영서 지역에서 찬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고온에 또 건조한 공기로 바뀌면서 강풍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람 방향이 서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보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바람을 타고 민가들이 있는 해안 쪽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같은 봄철뿐만 아니라 또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 집까지 화재가 확대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형적인 원인에 의한 양간 지풍 때문이라면 이게 요즘에만 있었던 일은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예, 뭐 사실 먼 과거로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발생했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릉 산불 같은 경우에 예. 강릉 시내까지 인접해서 화재가 확산된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또 2022년에 울진 삼척 화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산불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소실 면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화재가 진압이 빨리 되지 않아서 거의 9일 동안 그래서 역대 산불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이 진압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강원도 쪽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05년도에 낙산사가 전소됐던 양양 화재도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대부분 보시면 강원도 저 동쪽 해안 쪽을 따라서 대형 화재들이 많이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알 규모도 수가 굉장히 있겠습니다. 크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전체 발생 건수도 많습니다만 예. 전체 피해 면적의 거의 80%나 90% 이상이 동해안 일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최근에 발생한 기록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과거에도요, 이 지역의 산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네. 대표적인 이 사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실 이제 산불에 관련된 언급이 한 60여 차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임금님이 왕이 이제 이런 구휼, 불이 난 이후에 이제 백성들의 구휼이라든지 또 큰 화재가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예방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한 12건 정도는 대형 화재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1489년, 그러니까 성종 20년에요.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이 당시에 가옥이 약 200채 정도가 소실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 당시에 이미 낙산사에 관음전이 소실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5년에 소실되기 이전에 그러네요. 몇백 년 이전에, 전에도 예. 이미 이런 소실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1672년 현종 13년에 발생했던 강릉 삼척 지역의 화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산불로 가옥들이 1,900여 채가 소실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65명이 사망하고 또 심지어는 군비를 구축하는 곡물 창고들도 다 소실이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산불이 발생했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네, 동해안 산불의 역사까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보상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실제로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대형 재난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예.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혜택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주택이 파손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지원 복구비가 다 제공되기도 하고요. 또 이재민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부 이제 보존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의 이제 보상은 아니고요. 대부분 최소한의 어떤 구호에 관련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일반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과 좀 갈등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원도 합니다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차원에서 경기도 김포시였죠. 지난달에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데 네. 그러니까 이런 관련한 보험을 대신 들어주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사실 각종 사고라든지 재난 이런 것들에 이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별도의 이제 가입 절차,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요. 지자체에서 일괄로 가입을 한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것들을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미 이제 서울이나 부산, 뭐 제주도 이런 이제 광역 시도단체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경기도 김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행하는 걸로 네. 발표가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이제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보상의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씩은 좀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했을 때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일부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보상 같은 것들이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난 사고에 대한 어떤 보장성을 강조한다라는 측면,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이 지원을 해주거나 보상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의 사각을 해소해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상해주고 보호해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 안전하려는 노력들을 좀 게을리하시거나 네, 또 그럴 수 나태해질 있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안전한 부분들이 안전장치를 하는 만큼 내 스스로도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 또 개인의 노력,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경일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